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신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지수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역시나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은 팔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했고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를 봤더니만 환율이 하루 만에 또 많이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1270원을 돌파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1259원까지 지금 떨어진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장 끝날 때쯤에는 1254.8원까지 내려가셨던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조금 떨어져야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 항상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를 함께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42조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과는 가스로 협력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뉴스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 동결했던 그런 자금들로 혹시 해주는 건지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다음 달에 한국에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용산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무실을 정확하게 이제 다 이쁘게 옮기고 뭐 보안이나 뭐 안보 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만 일단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네, 러시아랑 중국이랑 지금 손잡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를 해야 될 거고 북한도 견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도 만난대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전 대통령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님도 방한을 할 때 바이든과 회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엔 촌장이 머물고 있는 키이우에 미사일을 쏜 러시아. 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세계 안보에 대한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하나의 그 기관 자체 조금 큰 기관 자체를 대표하는 네, 지금 사무총장이 머무는 그 키이우를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심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 훨씬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솔직히 했을지 그냥 상관없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했을지 뭐 솔직히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사가 떴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니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서방이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그러면 유럽 대륙 자체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불안정을 부추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니네가 무기 지원만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끝낼 수 있는데 왜 계속 무기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미국과 유럽국들은 러시아 침공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실히 뭔가 궁지에 계속 몰리면 나중에 진짜 핵 미사일도 손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있자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좋은데 이제 중국이요 러시아 에너지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아직 없다
근데 나중에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 솔직히 러시아산 그 에너지 자산을 싸게 준다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요 기사가 그 다음에 떴더라고요. 중국 수입 석탄 면제 정책을 펼쳤을 때 러시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중국은 석탄을 많이 떼서 네, 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산을 조금 하면서 거의 이제 소비의 에너지 소비의 56%가 석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이제 석탄 수입하는 그 석탄에 대한 면세를 해버리면, 정책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당연히 이득을 얻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렇게 뭐 에너지 자산을 인수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의외로 이렇게 면세 정책을 딱 펼쳐주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약간 이렇게 문을 좀 열어주는, 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둘이 아무래도 쿵짝쿵짝이 잘 맞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북한까지 쿵짝쿵짝이 되면 이제 그렇게 쓰리 콤보가 형성이 되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항구 통상본부장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어떤 식으로 조금 뭐 영향이 갈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베이징이요,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봉쇄 구역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요. 왜냐면 코로나 지금 이거 심해지면서 내 초중고등학교 수업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내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더 계속 번지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개 지역을 추가로 네, 임시관리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봉쇄 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그냥 베이징 자체를 완전 다 싹 다 그냥 이렇게 다 셧다운 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도 조금 있고, 학생들이 막 필수품을 막 사재기를 한다거나, 네,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속상하기도 할 거고, 노동절이거든요. 5월 1일부터 한 거의 한 10일 정도 쉬는데, 그럴 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더 조금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거 듣고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현역 대위가 4,8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의 군사 기밀을 북한에 내줬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4,800만 원어치의 군사 기밀을 내준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텔레그램으로 뭐 지령으로 포섭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4,800만 원을 받았대요. 아니 4,8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이가 없네. 뭐 진짜 몇 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진짜 슬프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요새 북한이 조금 경계가 되는 게, 올해 초에 계속 미사일 막 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군사기밀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캐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점점 약간 체계적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빼내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할 땐 아닌 것 같아요. 안심하시지 마시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북한 공작은 가상화폐 7억 원으로 한국을 뚫어내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이런 기사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아까 그 현역군인 그 대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를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0인 이상 행사는 이상 행사는 유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5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외에서만, 네, 실야외에서만 해제를 하는 거니까 실내에서는 웬만하면 쓰셔야겠죠. 네, 그리고 약간 저는 일단 코로나를 안 걸린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해방이긴 해방인데 저는 지금 인생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요것을 안 썼다가 행여 제가 걸리면, 네, 저는 이제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당분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자기 비용으로 이제 다 그 치료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네마스크 해제에 관련해서 정은경 님이 얘기하시기를, 네, 정치적 판단, 뭐, 풀이선언도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믿고, 네, 우리들은 어떻게 할지 본인들의 선택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쓸지 안 쓸지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지금 6주간 확진자가 감소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증시로 돌아가죠. 네,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3% 상승을 했고요. 2695.0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나,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살짝 뚫어올렸다 다시 이렇게 쭉 밀렸단 말이죠. 이렇게 아래로. 근데 오늘 요거를 애매하게 막 확 뚫은 건 아니지만 약간 걸쳐서 종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조금 다져주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너무 땡큐베리 감사일 것 같고요. 만약에 주말 동안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얘가 다시 뭐 약간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약간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구나. 왜냐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하락형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다 뚫어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바꾸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0% 상승을 했고요. 904.7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갭자리가 있었는데, 이 갭자리를 깨고 내려와가지고 좀 긴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갭자리 깬 다음에 얘가 어떻게 못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막 폭삭 주저앉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조금 센 양봉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럼 여기가 이제 딱 이제 지지가 조금 생긴 거죠. 이 갭자리 밖으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뚫어 올릴지, 아니면 다시 음봉 떨어지면서 여기를 이제 다시 뚫어내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제발 별 탈이 없기를 간절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아주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는 뭐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진짜 장 초반에 잠깐 보고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리아나, 많이 올라갔네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거를 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좀 날아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매도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장 초반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하고 나니까 더 날라갔네. 많이 날라갔네요. 하지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네, 아주 짧지만 수익이 좀 생긴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손절을 조금 했어요. 네, 풀무원이랑 사조동원, 일단 식량 관련주를 좀 손절했는데, 이유는 약간 섹터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더 들고 있다가는 약간 조정이 많이, 네, 더 왔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뭐 진짜 기회가 온다면 다시 단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을 또 취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9% 10% 잘랐는데, 사조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잘랐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질 때 그 좀 파는 경향이 있나 봐요. 제가 시초가 이걸 던졌거든요. 거의 조금 기다리다 던졌는데 더 빠지길래 그냥 던졌는데, 이 이후에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아까웠어요. 한 5%대 자를 수 있었는데.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네, 요때 잘랐거든요. 근데 좀 더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반등한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네, 자르기 잘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에 제가 2차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빠지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추세를 깨고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추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른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앞에 갭뜬 음봉이 있고, 이 갭뜬 음봉 자리를 이런 식으로, 네, 꼬리를 조금 달면서, 네, 한번 본전을 계속 주는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은 오늘 스윙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를 산 이유는 얘는 지금 보니까 레미콘 업체들이 다음 주에 뭐 파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요거 자체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 얘가 여기 본전을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윗골이 엄청 길게 단 요 캔들도 보시면 약간 매진봉인가 싶을 정도로, 네, 여기 한번 본전을 주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에
네, 그렇게 시세가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 요 산 자체가 저는 다 매집이라고 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본전 주는 형태니까 여기서 한번 슈팅을 쏘면 네, 다행히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더 만약에 더 장대를 뽑아낸다고 하면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네, 그 가스주, 천연가스나 요 가스주가 좀 힘이 있게 움직이길래 요거를 오늘 조금 사볼까 해서 이제 시초가에 사놓고 이제 저는 병원을 갔다 왔는데 팔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네, 요좀 갔다 와서 한 거구나. 병원 갔다 와서 사고 한번 쏘나 했더니 얘는 안 쏘고 그 뭐 SH 그 다른 종목은 올라갔더라고요. 조금 아까웠어요. 얘도 한번 쏴줄 법한데 안 올라가가지고. 근데 요것도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매수를 했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저는 이게 다 매집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 준다고 하면 뭐 조금 눌리더라도 슈팅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는 못 먹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네, 먹는 방법을 조금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산 같은 경우는 네, 다행히 수익 지금 보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이 정도면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 오늘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슈팅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고요. 풍국주장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식의 이제 본전을 주는 요런 흐름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렇게 네, 요 움직임이 이후에 그렇게 아직 시세가 안 났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별로 안 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 요런 조금 더 가파른 추세가 있는데 요걸 살짝 조금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쨌든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뭐 물류나 이쪽에 한번 움직여줄 때 이 앞에 갭등 음봉이 있으니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네. 근데 기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양금속도 이렇게 갭뜬 음봉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쭉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가 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요새 부동산주가 조금 관심을 조금 받고 있어가지고 224일선에서 반등을 조금 맞으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박스권 자체를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조금 기간을 보내다가 여기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자르긴 좀 아까워서.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드디어 오늘 됐더라고요. 정지가 됐더라고요. 네, 병합이나 합병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정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DKND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게 약간 사람 피말리는 흘러내리는 의미거든요. 약간 뭐 계속 음봉으로 쭉쭉 빼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양봉 떴다 음봉 떴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얘도 조금 힘들긴 할 텐데 안 되면 원래 잘라야 돼요. 이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 되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잘라야겠죠. 근데 꼭 제가 자르면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할 때 자르고 싶은데 어디까지 뺐다가 반등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요건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무상증자 그 물량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이 조금 늘어나긴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주에 뭐 부동산 관련 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레미콘의 시멘트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중국 관련 해가지고 뭐 포장이나 이런 재지 쪽 혹은 뭐 그 물류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 번씩 좀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금속이나 이제 그런 철 이쪽 쪽도 솔직히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테마주가 순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환을 잘 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치고 빠지고를 단타로 너무 잘 하시는 분들 수익을 많이 내실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약간 엇박자가 나거나 약간 끝물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확실히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지, 지금 이 섹터가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나는 여기서 더 추매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네, 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챙겨울행 아이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